오늘은 원형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영어에서 원형이란 말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원형. 원형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원래의 모습입니다. 원래의 모습. 근데 이 원형이란 거는 원래의 모습인데 우리가 원래의 모습인데 여기서 쉽게 하면 개념, 어떤 아이디어, 어떤 시초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원형이란 말은 일정한 어떤 모양이랄까요? 실제 우리 눈에 보여지는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 드러나기 위한 어떤 원래 태초의 모습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는 원래 구체적인 어떤 형상이라든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원형이란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 머릿속에서 구상되고 어떤 디자인되어 있는 어떤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이 원형을 가지고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구현을 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눈앞에 보이도록 모양을 가지고 보여준다는 말이죠. 그럼 이 원형의 개념을 제가 오늘 왜 설명하냐면, 이 원형의 개념을 아셔야만 뒤에 밑에 설명할 특히 여러분들 공부할 때 힘든 게 동사의 원형이란 개념인데, 이 동사의 원형이란 개념을 잘 모르고 그냥 동사의 원형이 뭐냐 물어보면 그냥 원래 동사의 원래 모양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 이 동사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여기 나오는 ing의 의미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럼 원형에는 흔히 우리가 동사 원형밖에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는 첫 번째가 1번이 바로 명사 원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지만 명사의 원형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명사는 배웠잖아요.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을 나타내는 단어들이다. 맞죠? 즉 이거는 뭐냐면 개념입니다. 개념. 맞죠? 그래서 명사는 실제는 뭡니까? 명사를 얘기할 때는 그냥 명사가 아니라 명사 원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이름으로 정의되어진 어떤 개념을 얘기하는 겁니다. 개념. 그럼 개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 이게 머릿속에 있다는 뜻이거든요. 머릿속에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눈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뭡니까? 우리에게는 뭡니까? 없는 개념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특수한 어떤 엘리트층이라든가 뭔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이면의 세계를 볼 수 있는 사람들에 보이는 게 원형이겠죠. 맞잖아요? 그러면 명사 원형은 저번에도 지나가면서 잠깐 얘기했지만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자동차가 있으면 이렇게 자동차 쓰게 되면 이거는 동시에 첫 번째 자동차라는 개념도 들어가 있고 두 번째로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사물로 인식이 됩니다. 이때 말은 뭡니까? 눈에 보인단 말입니다. 근데 이 영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car를 써놓게 되면은 이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거는 뭐다? 그냥 개념이에요, 개념. 근데 이게 뭐냐면 바로 이게 명사의 원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원형이라는 것은 그냥 정의입니다, 정의.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그 정의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모양을 구현해낸 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어카가 됩니다. 계속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이 어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는 뭐다? 탄생을 이해합니다. 탄생은 뭐죠? 그것만의 고유한 모양을 가지죠. 즉 존재를 낳게 하는 것이 바로 어라는 뜻입니다. 카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 개념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 현실 세계, 즉 시간과 공간이 있는 시공간에 들어오려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어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카가 카로서 머물게 되면 전혀 눈에 보이지가 않고 사람들이 인식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게 뭔데 그걸 한번 우리 행동이라는 걸 보여주게 되고 또는 어떤 실질 구체적인 걸 보여줘야지만이 그 사람이 무엇인지 알 수 있듯이 이 자동차라는 것도 뭡니까? 구체적인 어떤 고유한 모양을 가지고 그 다음에 설계를 해야지만 어떤 실제로 모양을 만들어서 나와야 되겠잖아요. 구체적인 사물로. 그럴 때 그게 어입니다. 쉽게 하면 명사 원형이라는 것은 이때 원형이라는 걸 쉽게 하면 개념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개념의 구체적인 명사는 뭡니까? 관사가 붙어야 됩니다. 관사란 건 뭐냐면 다시 얘기했지만 존재를 있게 만드는, 정체성을 부여하는 겁니다.
정체성은 뭘까 합니까? 그것만의 고유한 모양을 가지면서 그것만의 고유한 기능을 합니다. 근데 이 기능과 그 고유한 모양은 따로따로 별개의 것이 아니라 모양이 무너지게 되면 그 고유한 기능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을 하려고 그러면 그러한 모양을 갖추고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어의 역할입니다. 그럼 이걸 왜 이렇게 설명하느냐? 우리가 흔히 동사 원형 하게 되면은 이거는 잘 보십시오. 동사 원형 우리가 예를 들면 뭐라 그럴까요? do라는 동사를 한번 가져가 볼게요. do라는 뜻은 우리가 뭐뭐 하다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do를 보게 되면은 do가 이게 동사 원형일 때는 do로 쓰고 현재형일 때는 두 가지가 있죠. do와 do에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맞죠? 자, 이 동사 원형이란 말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do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간과 공간의 현실 세계에 들어와 있지 않고 어디 들어와 있냐면 우리 머릿속에만 있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은 이게 뭡니까? 그냥 학이입니다. 학이. 예를 들면 볼게요. do 말고 다른 걸로 바꿔볼게요. 제가. 스터디로 한번 바꿔볼게요. 스터디는 우리 공부하다라고 했는데 공부하다는 이 동사가 되는 겁니다. 공부하다라면 동사가 된다는 말은 뭡니까? 하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하다, 한다 나와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이게 실제로 뭡니까? 우리 시 공간으로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세계에 들어왔다는 세계예요. 근데 동사 원형이란 말은 뭐냐면 공부하다가 아니고 이거는 공부하기입니다. 공부하기. 잘 보세요. 공부하기는 뭐랑 연결되냐면 또 명령문이랑 연결돼요. 명령문이란 말은 뭡니까? 뭐뭐 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해라는 말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뭡니까? 미래에 일어난 일이죠. 그래서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라고 할 때 study 쓰게 되면은 우리가 명령문을 쓸 때는 동사 원형을 씁니다. study English 쓰게 되면 영어 공부해라로 되지만 사실은 영어 공부하기가 됩니다. 근데 영어 공부하기는 뭐가 되죠? 이거는 보십시오. 오늘 해야 할 일이 뭐다? 영어 공부하기, 물 마시기, 뛰기 이런 식으로 뭐가 되냐면 이게 동사가 뭐가 되냐면 명사가 되죠. 예, 이 동사 원형은 다른 말로 하면 명사입니다. 명사. 위에 명사 원형처럼. 즉 동작을 정의한 단어가 뭡니까? 동사의 원형입니다. 그 명사입니다. 이거는 공부하기. 실제로 스터디 찾아보면 뭐가 있죠? 예, 그냥 공부란 명사가 있잖아요. 맞죠? 사실은 공부하기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 동사 원형이란 거는 뭐냐면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뭡니까? 개념입니다, 개념. 정의만 내려놓은 게요. 지금 스터디란 건 뭐냐면 공부를 하는 행위를 갖다 우리가 공부하기라고 정해놓는 겁니다. 한국말로 하면 하기예요, 하기. 드링크도 보십시오. 드링크란 말도 마시다가 아니라 이 드링크란 말도 마시다가 아니라 동사 원형은 뭡니까? 마시기입니다. 마시기. 예. 물 마시기에 뭐죠? drink water. 물 마시기죠? 그럼 잘 보세요. 물 마시기 이 말은 뭡니까? 명사도 되죠. 오늘 할 일이 물 마시기. 그러니까 명사가 되는 겁니다. 근데 또 뭐가 됩니까? 오늘 너 물 마시기 해란 말은 뭡니까? 명령문도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동사 원형은 쉽게 하면 동사 원형 무슨 뜻이냐면 눈에 구현되지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뭡니까? 앞으로 나타날 거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개념도 나타나게 됩니다. 사실 물 마시기라는 것은 물 마시는 동작을 정의한 말이고 그 말은 아직 우리 구체적인 현실 세계에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의미로 가진다? 앞으로 일어날 미래의 의미도 가진다. 하지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뭡니까? 우리가 물 마시기 얘기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눈앞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개념으로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이 동사 원형이 뭐가 들어오면 시간이 부여되게 되면 우리나라 말에 하다, 한다가 들어옵니다. 또는 과거에 되면 뭡니까? 했다가 되겠죠. 이때는 뭡니까? 이 동사 원형이라는 어떤 시공간이 없는 개념에서 뭐가 된다? 시간이 들어와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집니다. 근데 현재형은 하고 있다가 아닙니다. 하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라 이거는 보십시오. 현재형이란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했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뭡니까? 앞으로도 변함없이 하는 걸 갖다가 현재형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현재이란 말은 시공간이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포함해서 분명히 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학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어떻게 학생을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데 I am a student라는 말은 그냥 제가 이 순간에 학생이라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에도 쭉 학생이어 왔고 지금 말한 이 순간도 학생이고 앞으로도 어떤 특정한 일이 없는 나는 계속해서 뭐다? 학생이다라는 의미를 가질 때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형이란 말은 뭡니까? 규칙이고 일정한 거고 변화가 없을 때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현재형은 지금 이 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현재형은 사실에 대해서만 씁니다. 지구는 둥글다. 이건 무슨 말이죠? 예를 들면 지구는 지금 이 순간만 둥근 게 아니라 과거에서도 그래왔고 지금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 때만 현재형을 쓰는 겁니다. 이 의미는. 과거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어떤 시간이 동사에 부여되는 겁니까? 그냥 말 그대로 이미 행위가 끝나 있는 과거 시점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과거란 말은 현재가 아니죠. 현재가 아니란 말은 뭡니까? 현실이 아니기 때문에 비현실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 그래서 나중에 또 확장이 되게 되면 뭡니까? 가정법에서 뭡니까? 가정법의 의미로서 우리가 가정을 할 때도 쓰게 됩니다. 왜? 가정이란 말은 현실이 아닌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즉 비현실을 나타내는 과거형을 써서 우리가 현실이 아닌 가짜 현실, 즉 거짓을 얘기할 때도 과거형을 씁니다. 이거는 과거형에 대한 이해를 하실 때 가정 의미가 왜 과거를 쓰는지를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걸 계속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원형의 개념입니다. 원형의 개념. 즉 원형의 개념은 지금 계속 설명하듯이 이 앞에 설명한 명사의 원형과처럼 동사 원형도 사실은 뭡니까? 품사가 따지면 뭡니까? 이거는 명사입니다. 명사. 근데 어떤 명사냐면 동작을 정의해 놓은 명사예요. 그냥. 어떤 명사, 근데 명사는 동작을 정의해 놓았는데 거기에는 뭐가 없냐면은 시, 공간이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눈앞에 펼쳐져 있지 않고 아직 구현되지 않아서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 앞으로 현실에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되냐면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게 미래적 개념도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동사 원형은 우리가 해석은 하기입니다. 걷기는 어떻게 하죠? walk입니다. walk, 걷기. 근데 그걸 갖다가 어제도 걷고 오늘도 걷고 앞으로 계속 걷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뭐 한다? 나는 걸어. 이렇게 할 때 이 걸어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지금 나는 걷는데 할 때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걷는 습관을 얘기할 때는 뭡니까? I walk입니다. 그때는 걷기가 아니고 걷는다라는 시간이 들어와서 현재형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걸었다는 건 뭡니까? 과거형이 들어오는 거고. 그러니까 동사라는 거는 동사 원형이라는 시간이 없는 개념에서 거기 시간을 부여해서 현재형과 과거를 부여하게 되면 이 세상에 들어오지만 현재형도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습관, 일정한 패턴, 변하지 않는 지속적인 걸 얘기할 때 현재형을 쓰는 거고 과거는 이미 그런 동작이 끝나버렸을 때 과거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명사 원형을 설명할 때 제가 명사 원형은 뭐라고 그랬죠? 그처럼 개념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개념. 근데 이 개념을 우리 눈앞에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게 어와 언의 개념이라고 그랬죠. 그럼 동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사도, 동사 원형도 그냥 눈앞에 보이지 않는 개념인데 이 개념을 실제로 내 눈앞에 보여주려는 게 뭡니까? 이게 ing입니다. 이게 명사로 따지면 이게 뭡니까? 관사에 된다는 겁니다. 이게 즉 존재를 탄생시켜주고 정체성을 부여시켜준 거죠. 쉽게 하면 이 존재란 말은 뭡니까? 탄생이고 눈앞에 보여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study는 동사 원형은 뭐죠? 공부하기예요. 공부하기. 엄마가 하기 전에 공부하기, 영어 공부하기 이 말은 아직 안 했죠. 그래서 공부 앞으로 할 거란 뜻입니다. 그러면 동시에 뭐가 되냐면 명령문제죠. 공부해라는 말도 됩니다. 이게. 맞죠? 오늘의 할 일 할 때는 공부하기, 물 마시기 이런 식으로 했을 때는 뭡니까? 이 동사 원형이 뭐로 쓰인단 말입니까? 우리가 명사에 쓰입니다. 이러려면 우리가 그 컴퓨터 같은 데 보면 명령문 볼 때 보면은 please press the button 이런 명령문이지 않습니까? 이거 그 단추를 버튼을 눌러라 이 뜻이 아니고 그 단추 누르기 이 뜻입니다. 그냥 한국말로. 근데 이걸 시제를 부여하면 됩니다. 그 단추를 누른다는 뜻입니다. 이 누른다는 말은 지금 누른다는 뜻이 아니라 늘 그렇게 그 단추를 누르는 거라는 뜻이 되겠죠. 다시 돌아와서 이 ing는
스터디는 공부하기지만 이 스터딩을 붙여주게 되면은 어떤 뜻이 되냐면 아까 어처럼 뭡니까? 스터디는 그냥 공부하기라는 개념이고 눈에 보이지 않아서 앞으로 해야 할 거라고 가는 의미가 가지지만 이 ing를 붙여주게 되면 뭡니까?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공부하는 어떤 모양이라든가 그런 모습들이 뭡니까? 이 세상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부하는이 됩니다. 하는. 근데 제가 얘기했죠 앞에서 명사랑 형용사는 뭐다? 같은 겁니다. 명사는 그게 어떤 존재가 이름을 가진 존재가 있다는 걸 강조할 때는 명사지만 그 존재가 있잖아요. 있다는 건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있는 상태를 강조할 때는 뭡니까? 형용사가 됩니다. 즉 명사와 형용사는 같은 거지만 존재성을 있다는 걸 강조하면 명사를 보는 거지만 그 존재가 있는 상태를 보게 되면 뭐가 됩니까?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터딩은 공부하는도 되지만 공부하는 것 또는 공부하는 행위, 거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studying English는 영어 공부하는 이라는 그 상태가 지금 보세요. 영어 공부하는 모습이 내 눈앞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보이는 상태를 강조하게 되면 영어 공부하는 이라는 상태를 보는 것이고 근데 그 공부하는 상태가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있는 거니까 명사처럼 하나의 뭡니까? 고정화된 걸 보게 되면 공부하는 거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표말 같은 데 보게 되면은 뭐 흡연 금지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흡연 금지할 때 그럼 no smoke하고 no smoking은 한국말로 하면 둘 다 뭡니까? 금연하지 말란 뜻입니다. 금연이란 뜻이죠. 근데 어느 게 더 뭡니까? 사람들에게 더 와닿고 설득력이 있을까요? 설득력이 있다는 말은 더 그 스모킹하는 걸 장면을 생생하게 느끼면서 안 해야겠다는 걸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럼 바로 밑에 no smoking입니다. 왜? smoke이란 말은 뭡니까? 흡연하기입니다. 맞죠? 흡연하기예요. 연기니까. 근데 no란 말은 연기 내지 않기라는 뭡니까? 동사 원형이거든요. 그럼 이건 뭐냐면 그냥 뭐뭐 하지 않기는 괜히 그냥 뭐뭐 흡연하지 않기라는 건데 그는 하지 않기 흡연하기라는 동작은 눈에 보이지 않고 개념이거든요. 근데 ing가 붙게 되면 아까 어처럼 명사에 어가 붙는 것처럼 실제적인 모양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 스모킹은 뭐냐면 실제 내 눈앞에서 뭐가 되니까 담배를 피는 모습이 내 눈앞에서 그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려지게 되어서 노스북을 쓰면 실제로 흡연을 하지 않는 것 또는 하지 않는 상태를 생생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이 차이를 설명하려고 제가 설명했는데 즉 ing는 명사에 어가 붙어서 그 명사의 개념이 실제 특정한 모양을 가지고 특정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드러나 가시화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동사도 이 동사 원형은 개념입니다. 그 개념인데 뭐다 명사로 보시면 돼요. walk는 뭐다? 걷기예요. drink는 뭐다? 마시기입니다. 그 다음에 go는 뭡니까? 가다가 아니라 동사 원형 가기입니다. go to school은 뭡니까? 서울 가기예요. 근데 ing 붙이면 되죠. going to school은 뭡니까? 서울 가기가 아니라 ing 붙이면 실제로 뭡니까? 가는 모습이 보이죠. 그래서 서울 가는 거가 됩니다. 거를 붙이면 뭐가 됩니까? 동명사라고 보통 지칭하죠. 근데 거를 빼버려도 돼요. 서울을 가고 있는 상태가 있지 않습니까? 있다는 걸 강조하면 서울 가는 거지만 서울 가는 게 지금 서울 가는 거가 있는 상태잖아요. 상태가 서울 가는 에서 going to school은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동명사랑 현재분사 ing는 모양이 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가 같은 거란 뜻입니다. 같은 건데 내가 어떤 거를 갖다가 강조해서 보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동명사 즉 뭐뭐 하는 거라고 보는 거고 ing는 뭡니까? 현재 분사는 어떠한 상태, 그러니까 서울 가는 상태를 강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원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원형. 원형은 명사 원형이 있고 동사 원형이 있다. 근데 사람들이 보통 제가 왜 설명했냐면 그냥 이 동사 원형의 개념이 별로 아닌 것처럼 그냥 설명하는 것도 많고 선생님들도 설명할 때 이걸 그냥 지나쳐요. 근데 이 동사 원형이 되게 중요한 게 동사 원형은 말 그대로 뭡니까? 동사를 정의한 말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한국말로는 하기입니다. 하기. 예. make는 뭡니까? 만들다가 아닙니다. make 동사 원형은 make의 동사 원형은 make는 만들기예요.
메이킹은 뭡니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만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 겁니다. 메이킹도 만드는 상태니까 만드는도 됩니다. 근데 그게 메이크에 뭐가 됩니까? 시 공간에 들어서 현재가 되면 만들다가 됩니다. 과거에는 만들었다가 되겠죠. 이것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까요? 메이크의 동사 원형은 뭡니까? 만들기예요. 만들기. 만들기니까 아직 안 만들었죠? 그러면서 개념입니다. 그러면서 명령문의 뜻이 되죠. 만들기, 뭐 옷 만들기, 밥 만들기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시 공간이 들어와서 뭡니까? 늘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만들다예요. 만들었으면 만들었다가 됩니다. 근데 이거에다 뭐 붙이면은 동사 원형에다 ing를 붙이게 되면 뭐가 된다고? 이거는 실제로 만드는 것이 뭐 개념이 뭡니까? 실제로 내 눈앞에 가시화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생생하게 보이는 겁니다. 눈앞에. 그래서 만드는 거가 됩니다. 또는 거를 생각하면 만드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가 동명사라 그러기도 하고 현재 분사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동사고, 하나는 명사고, 하나는 형용사죠. 근데 내가 명사는 곧 형용사다. 즉 존재, 있는 거를 강조하게 되면 명사지만 그 있는 존재 상태를 강조하면 뭐다? 형용사가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명사는 곧 형용사고 형사는 곧 명사다. 이걸 이해하셔야지. 뭘 이해하냐면 동명사와 현재 분사는 동사 원형에 ing를 해서 뭐가 되냐면 둘 다 같은 것이다. 단지 존재성을 강조하느냐 상태성을 강조하느냐 그 차이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서 아까 투부정사 나오게 되지만 투부정사는 뭡니까? 투 다음에 뭐가 나옵니까? 동사 원형이 나오죠. 그거는 최종적으로 어떤 동작 하기로 간다는 뜻입니다. 아직 안 갔죠? 그래서 투부정사는 무슨 의미가 나면 앞으로 해야 할 미래적 의미가 나오는 거고, 이 동명사는 동명사라든가 현재 분사는 이미 하고 있죠. 눈앞에 이미 세상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시간상으로 뭡니까? 이미 드러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를 의미할 때 쓰는 거고, 반복을 의미할 때 쓰는 거고, 지금 이 순간 하고 있는 걸 쓰는 거고, 반복이니까 뭐가 됩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지루해할 때 쓰는 겁니다. 대신에 투부정사는 뭐가 됩니까? 아직 안 했죠? 가야 되죠? 그래서 뭔가 희망적이고 미래적이고 그런 의미와 연결이 됩니다. 희망과. 여기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 나면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